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시작될 상호 관세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전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 자리에서 그는 이것이 관세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치켜 세우며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관세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향후 며칠 내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목재에 대한 관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S&P가 집계한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3개월 만에 기준점인 50 아래로 후퇴한 반면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4.3으로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표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향후 업황 전망은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S&P 글로벌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제조업 부진을 상쇄하면서 경기 활동이 3월에 반등했다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는 2022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진단했으며 관세에 대한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공급업체가 인상분을 미국 기업에 전가하면서 비용이 급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미국 달러와의 최근 약세로 미국 주식시장의 이익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가 5,500 근방에서 다시 랠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각 24일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지난해 미국 주식의 랠리를 주도했던 M7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이미 바닥을 쳤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시장 지표들로 볼 때 S&P 500 지수가 앞으로 석 달을 오를 것이라고 낙관했는데요. 이들은 자사의 투자 심리 지표가 마이너스 0.6까지 하락해 2020년 이후 반년 동안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했다면서 이 경우 S&P 500 지수는 향후 석 달간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하루 66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으며 이 물량 중 하루 27만 배럴가량을 중국이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플러의 원유 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당근과 채찍 기법을 잘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발언에 따라서 또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자 어제 미국 시장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주요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한 가운데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선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제 유연화 발언에 따라서 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좀 주머니가 좀 가벼운 그래도 좀 따뜻한 그런 봄날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19,140포인트에서 일단 24,400포인트까지 반등의 일차적인
반등 성공은 했습니다. 그리고 FOMC 결과도 시장에 뭐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매매를 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주식을 하든 파생을 하시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고 또 생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지난주에도 그런 한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인사말에 그런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손절이라는 부분을 갖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주식이든 파생해서 지금 35년 차 이상 실전 매매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저도 지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손절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봄철 대형 산불로 많이 고통들을 지금 이 시간도 받고 있는데요. 제 고향도 지금 그런 이제 하마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마음 무겁지만 우리가 이제 불이 됐던 거죠. 사고를 당했을 때 첫 조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응급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바로 초동 진화를 하면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 보통 인간사들의 모든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 출발을 합니다. 이 매매를 하시면서도 가장 힘든 게 손절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진입도 하고 청산도 하고 뭐 나머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다 매매하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 그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어떤 본능이겠죠, 그죠? 내 거를 다치지 않기 위한 부분. 뭐 우리가 사고 났을 때도 그죠? 최대한 안 다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다치려고 버티다 넘어지면은 오히려 더 크게 다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쳤을 때 응급 처치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뭐 더 큰 상처 재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를 하시면서도 이제 손절이라는 부분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 고통스럽고 내 돈을 시장에 그냥 주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당하고 제가 지금 손절에 대한 단상이라는 이 글을 좀 만들어 봤었어요. 손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손절이라는 부분은 실제 하면서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손절을 해야 될 상황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PPT 자료 보시면서 그죠? 손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도 선물 이제 월물 바뀌고 지난주 한번 보니까 주말쯤 이렇게 매도를 미장이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한 10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손실이 좀 나더라도 잘라버리고 새로 출발하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죠?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좋고 그래서 손절은 빠른 손절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밑에 보면은 이 손절을 함으로 인해서 그죠? 더 큰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도 눌렸을 때 매도를 손절하고 그죠? 기다려서 눌린 매수 제가 계속 위쪽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매수를 받고 올랐으면은 그 손절 1포인트 2포인트 예를 들어서 손절을 했더라도 그죠? 10포인트 오르는 그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이번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선 시대에서도 어디 지키면 계속 이쪽 대응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게 습관적인 부분인데 누구든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실제 이제 감내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그죠? 해보면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절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부분을 제가 문구로 작성된 부분을 이제 자료로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죠? 손절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 어디서 손절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실제 대응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인 얼마 제 기준은 이제 8만 원입니다. 8만 원 한 계약당 기준에서 8만 원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합니다. 8만 원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물타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물타서 지금 불처럼 큰 불로 번져버린단 말이에요. 짧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뭐 더 큰 걸로도 못 막는 그런 게 우리 파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 그죠? 그거는 내한테 맡기지 말고 그냥 기계한테 맡기세요. 틱수가 됐든 금액이 됐든 그렇게 해서 내 손실을 줄이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삼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분한테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손절에 대한 부분 왜 지금 앞으로 이제 공매도나 아니면 주식 부분 그죠? 더 많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매매할 기회는 무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 부분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필승 매매 어떻게 하는지 부분을 갖고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손절이라는 게 참 마음도 아프고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손절을 또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손절을 잘 하는 법 더 알고 싶으시다면 장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함께 해보시려면 또 오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서 걸쳐서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마스터님의 노하우 많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틀째 반등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5시 이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개장 이후에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시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또 신규 주택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와 그리고 신규 주택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11시경 244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 이어졌고요. 다시금 지금 힘을 내주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인 0.28% 정도 상승한 243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연성을 발표하면서 일단 이틀간은 미국 시장 반등을 했는데 일시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물론 트럼프의 발언이나 또 이번 주에 있을 PC 물가지표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현재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상승과 하방?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눌러주면 매수받자 했었고요. 이제 네. 큰 그림에서 이 19,140포인트가 중요한 맥점 자리다 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19,900을 넘느냐 이 부분을 봤던 부분이고 그다음 2차적으로 오늘 고점 정확하게 이제 일단 찍어 놨는데요. 2440포인트대 요 자리를 이제 넘어서는지가 키고 오늘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뭐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 눌러주면 매수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연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시장 상승을 해라라는 부분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연준 부분에서도 뭐 FOMC 떠나서 지금 트럼프 자체도 실제 초기에 이제 관세 부분을 갖고 많이 이제 우왕좌왕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죽는 게 미국 자체가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테슬라 뭐 많은 매장에서 불도 나고 그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유예 부분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개인들의 이제 PC 물가 지수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28일 날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제 시장 반응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이제 2일 날 나오는 이제 상호관세 이 부분이 이제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장은 최대한 눌러주면 매수하는 쪽으로 가시고 매수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이제 19,140에서 올라오면은 계속 현금화 쪽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반등하면은 현금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이제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은 19,140에서 19,900 넘어가면은 그 다음 포인트가 이제 오늘 찍은 고점 2440대, 440이나 450대고 그 돌파됐을 때 2780에서 800. 요 자리가 지금 다음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2700을 넘어서느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자리를 못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좀 깊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700 초반을 강하게 넘어가는 시장 상황이 좀 만들어져서 좀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은 그런 또 봄날을 맞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관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5% 보편 관세 그 부분은 트럼프가 일단 내년 이제 중간 선거까지는 수시로 그 부분을 써먹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칼집애들은 칼날로 생각해서 항상 좀 지켜보시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릴 때 우리가 이제 뭐 매수와 매도를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장 대응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제 진입 청산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장이 다시 살아가면 좋겠지만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의외로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떨어지면은 현금 매수는 분명히 하시되 현금만 되는 부분은 매수는 하시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절 대응하는 이런 부분은 꼭 찾고 이번 장에 대응을 좀 하시라고 제가 한번 추가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일 전까지는 눌렸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에 유효하겠고 오늘의 고점인 2440포인트나 2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 더 깊은 조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님 지난주에 19,480포인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냥 그 부분은 이제 단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일단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파동상으로 우리가 이제 N 파동에 저점 찍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거기를 깨버리면 다시 한번 뭐 19,140 가서 쌍바닥을 하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살짝 깼다가 반등 나와서 지금 오늘 24,440 정도까지 반등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수시로 얘기하는 이제 공부 자료에 나오는 이제 파동의 어떤 성질이죠.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파동과 패턴만 잘 아셔도 내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개 방송인데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적절한 예시 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저점과 고점을 찾아내는 방법 스스로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오늘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11시경에 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된 만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의 의견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수가 더 유리할까요? 매수인데 지금 장 자체는 좀 관망하시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2440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440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보셨다면 2440에 매도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2440 오늘 이제 2442, 447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 자리는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그런 저항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필승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멘트 두고
2440 정도에서 음봉 보고 뭐 일본봉이든 이런 거 보고 매도를 쳐서 뭐 쳤다면은 지금 한 80틱 정도 충분하게 일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가격이라는 부분요. 제가 부르는 이 숫자 말하는 게 전부 가격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들이 시스템으로 그죠? 이 저장해 놓고 그 자리 가면 자동적으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니까 제가 부르는 가격들 참고해서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를 보지만 최대한 눌림 매수를 보시고 방향은 지금 좀 반등하는 모양이 나오니까요. 제가 부르는 매도 두 자리, 매수 두 자리 드릴 테니까 그 참고해서 오늘 장중 대응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매도 타점. 매도는 얘기했던 2440 지금 현재 바로 찍고 내려갔는데 440하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87에서 한 90 정도 일본봉 기준에서 음봉에서 매도 치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 40틱 내외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 같은 경우 매수는 아쉽지만 그죠? 제가 1차 봤던 자리가 지금 현재 제 차트상 보시면 밑에 보라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를 찍고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인데 내려오면은 오늘 시가 자리 정도 되겠네요. 2350 초반, 2350 초반하고 그다음 2274 정도에서 매수 이렇게 매도와 매수 두 자리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타점을 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2350 초반, 2274포인트 선이 좋겠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440이나 2487이나 90 정도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2440포인트에서 매도로 접근을 해서 오늘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익 잔치에 한번 동행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그럼 이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으며 공급 압박 전망이 나왔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봉상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하지만 10시 40분 이후부터 우하향하는 기조가 나타나면서 11시 18분경에는 69.34달러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0.48% 정도 상승한 69.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크루드 오일 기술적인 분석 인베스트닷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CCI, 하이로스, ROC, 브렌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관망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왜 관망일까요? 제가 우리 오일 65불대에서 68불대는 무난히 간다 했던 게 지금 오늘 69불 중반까지 이렇게 올랐는데요. 네. 지금 제가 봤던 이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다 거쳐갔기 때문에 제가 관망 사인을 드렸고
제 이제 OK 차트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같으면은 69불 60대 매도를 쳐서 뭐 지금 69불 33이 지금 밑에 지금 제 차트상이 핑크 라인인데 이게 전일 고가 자리예요. 전일 고가를 찍고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매매하는 부분이 있고 가격으로 매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점에서 이제 싼 거 그죠? 오늘 69불 68 이런 자리가 싼 거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싼 거 상바닥은 무조건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 그죠? 싼 거 매도 쳐서 30 이상 먹고 지금 전고라는 자리가 지지되면 이 자리도 하나의 매수 포인트가 된다고. 그게 이제 가격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두 번 다 거쳤기 때문에 제가 간망 사인을 드렸고 다만 매매 포인트를 그대로 드리면은 올라오면은 싼 거 69불 68 이 자리는 한번 매도를 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70불 13 기준에서 한번 13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음봉이 뜨면 매도 한번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 자리는 지금 33은 매수를 내려오면 받으시면 안 되고요. 내려오면은 24 자리 하나 매수 받으시고 그다음에 68불 80 이렇게 매수 자리 두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24, 68.80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69.24, 68.80 얘기해 주셨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70.13 그리고 69.68달러 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타점은 거쳐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타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시세와 함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달러가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자 일반적으로 디커플링되는 금은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을 지지해주면서 다시금 현재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6분경 3,042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힘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0.6% 정도 상승한 3,033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봐도 9개의 지표,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도인 거죠? 오늘 장중 매도로만 보시고요. 네. 추세적인 부분은 뭐 우리 계속 매수 쪽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매도 자리를 하나 일단 스쳐 가버렸는데요. 제가 갖고 온 자료에 이제 3042 요 자리가 이제 1차 우리 매도 자리였었는데 이미 찍고 갔기 때문에요. 올라오면은 싼 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도를 보시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3050 쪽 3050, 3042, 3050 매도를 한번 대응하시고 매수는 좀 눌러주면은 매수 3026, 3026, 3018 이렇게 매수 자리 두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양봉 매수, 음봉 매도, 그다음에 뭐 좀 더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두 자리 중간 정도에서 한번 짧게 대응하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매도는 3,040이나 3,050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3,018달러나 3,026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 선물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필승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또 국내 선물 전략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국내 선물 전략을 알려면 일단 거시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기울어진 운동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과 1년 전에 많이 이제 개인들이 했던 부분인데 실제 뭐 매매하는 데서 개인들이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면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들은 어쨌든 시장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매매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공매도가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4월 초에 이제 재개가 되잖아요. 1년 정도 이제 준비 기간 거쳐서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불법적인 사항들을 좀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뭐 많은 준비 테스트하고 했었겠지만 아직 뭐 좀 검증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다만 이 공매도라는 부분은 필요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파생에서 매수와 매도가 공존하듯이 주식도 그죠? 누군가는 장이 빠질 거로 보고 우리가 또 매수만 먹는 게 아니라 그죠? 매도로도 먹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주식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 파생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에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파생에 그 자금들이 들어오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손들 그죠?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수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주식들은 매수해서 가겠지만 실제 이제 실적 회사 실적이라든가 업종의 어떤 뭐 형태 상태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업종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매도해서 그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공매도를 한다고 당장 시장에 영향이 있냐 없냐 저는 뭐 당장은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이 좀 더 살아가는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전에 이제 공매도를 주로 했던 그런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그런 업종이 주로 이제 공매도 타켓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매도를 뭐 하시는 분들 개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량이 좀 제거되고 그죠? 개인들도 같은 자금, 같은 기간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냥 준비 없이 아니면은 뭐 전문가라는 그런 부류들에서 뭐 어떤 종목을 해라면은 그 부분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무지 많습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하게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또 제가 또 공부도 해야 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한 4가지 내지 5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에서 필요하면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여기서 뭐 시간 보내기는 좀 그렇고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칙 없이 주식을 매수해서 다쳤던 부분들을 그죠 이 공매도라는 쪽에서도 같은 경험을 하지 마시고 그죠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인사말에 드렸던 손절 부분 공매도해서 그죠 매수해서 다치는 것보다 공매도로 다치는 개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르고 그냥 누가 하라고 하면 해버리면은 그 공매도 우리가 신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용에서 우리가 깡통 차듯이 매수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공매도라는 부분은 좀 기간적인 부분을 또 두고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의외로 다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공부해서 대응하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제가 뭐 시장의 영향 부분 떠나서 공매도하는 개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영향으로 개인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 충분히 준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왓서님께서도 시장을 볼 때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네, 59,000원 선에서 저항을 맞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정말 그 흐름대로 59,000원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금 62,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52,000원대에서는 이제 쌍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반등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59,000원 장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순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 부분에서도 59,000원 찍고, 그 다음날 반등이 안 나왔으면은 삼성전자는 한동안 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급을 보라 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외인 수급을 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외인 수급에다 그 다음날 바로 외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실 때 차트하고 수급을 같이 봐라.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우리가 매매하실 때 차트만 주로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 즉 돈이에요, 돈.
돈의 방향이 어디 가느냐.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하고 외인. 물론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3월 초반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장을 주도해서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3월 중순 이후는 기관들은 살짝 쉬고 외인들이 한 현물 같은 경우에 2조 한 5천에서 한 7천억 정도 3조 가까이 이제 현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삼성전이 선물도 10일 중에 한 이틀 빼고는 다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급 부분을 매매하시면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 수급 부분을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9,000원에서 62,000원 났다가 이틀 조정 받는 그런 부분도 결국은 파동과 패턴에서 나오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수급, 그 부분에서 같이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매수와 매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항상 차트와 수급을 동시에 보셔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필승 마스터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항상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실제 이제 전문가만 했다라면은 뭐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서 그냥 썰만 풀 거예요. 실전 노하우 없이. 저는 실전 경험이 뭐 우리나라 파생 시장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해서 뭐 중간에 좀 걷는 시간도 있지만, 이 파생하고 같이 이제 거의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까, 물론 그 동안에 뭐 계속 성공만 한 건 아니겠죠. 성공 실패하면서 뭐 지금 최근 한 5년 이상은 시장에 제 주머니 돈을 갖다 준 적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 필승 매매 방법, 필승 매매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그죠, 실전된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기준으로 제가 정리된 게 필승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파생에 관련된 이제 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너튜브나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받고 있는데, 저 역시 이제 그런 기회로 지금 이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 이제 뭐 전문가 생활에서 돈 버는 부분보다는 제가 매매에서 실제 수익 나는 부분이 큰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실전 노하우를 그래도 이제 살아온 인생이 있다 보니까 그죠, 좀 지적인 지식 좀 어떻게 나눈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좋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제가 진짜 오픈하지 못할 부분들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 오픈 이외의 부분은 제가 노하우를 오픈하고 있으니까 그죠,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은 제 방에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 계속 수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의 매매는 이제 지지저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지저항 돌파, 아니면은 우리가 뭐 매도했을 때 그죠, 상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해보니까 지지저항이 가장 성공 확률도 높고 가장 배우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가장 매매가 단순해요. 지지라고 해서 매수 받고 그죠, 그 지지 자리가 깨지면은 얘기했던 손절을 해버리면 되고,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매도를 쳤는데 그 자리가 뚫려버리면 그죠, 거기서 손절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중간에서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타기 하는 매매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저항 매매로 제가 100% 저는 100% 이제 지지 저항 매매만 하는데, 지지에서 받아서
돌파하면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추세로 가져가는 거고, 저항에서 매도 쳐서 다음 지지 자리가 깨지면 추세로 매도를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그 부분을 반복하면서부터 제 수익도 커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차트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거기다 가격,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수급 부분,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보실 때 그죠? 캔들 파동 패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그죠? 캔들 하나만 갖고도 책이 한 권인 책도 있고 그죠? 파동도 책 한 권으로 된 책도 있고,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몇 권씩 된 게 이 각각 양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죠?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파생 매매할 때는 그죠? 우리가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하루 중에서 우리가 뭐 국선 같은 경우 6시간 이상 매매, 해선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이렇게 매매하면서 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지지 저항에서 매매를 할 건가,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픈을 안 하려다가 오픈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만 제가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캔들에서 나오는 뭐 도지형, 꼬리형, 장악형, 그 다음에 파동에서 3파동, 그 다음에 패턴에서 그죠? 매수 패턴과 매도 패턴, 그 다음에 가격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한 3개월 정도만 하시면, 제가 한 15년, 20년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요 부분을 3개월 정도만 진짜 그죠? 그냥 좀 미친 듯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나는 파생 캔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죠? 3개월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매매 그죠?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매에서 돈 벌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매한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걸로 담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각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죠? 만든 다음에 그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죠? 항상 지지나 저항이 똑같은 형태로 안 나타납니다. 좀 전에 제가 나스닥이라든가 골드, 오일에서 그죠? 쌍고, 쌍바닥, 정고 이런 자리를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에 국내 선물에서 쌍고와 쌍바닥이 보통 10번 발생됩니다. 매도, 매수에서 쌍고, 쌍바닥이 10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3번만 맞추면 돼요. 3번 맞춰서 0.5포인트씩, 그럼 하루 1.5포인트, 그럼 하루에 4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한 계약으로. 두 계약이면 80만 원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20만 원씩 한 달이면요, 하루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봉급자들 한 달 봉급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그죠? 한두 시간만 매매하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요 상으로 그죠? 우리가 사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날 국내 선물 매매 포인트인데 그죠? 제가 얘기했던 캔들 파동 패턴 그죠? 그 부분으로 우리가 진입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부분 거기다 가격까지 포함해서 찾아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공부했던 그 부분으로 모든 차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들은 뭐예요? 반복됩니다. 반복. 오늘 발생됐던 차트가 내일은 안 되더라도 그죠? 한 달 뒤든 두 달 뒤에 똑같은 차트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은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파동, 또 하락 파동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3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죠? 시가 고가 그죠? 시가의 음봉이 떨어지는 게 시가 고가란 말이에요. 그죠? 시가 매매가 빠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이나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다음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은 다음에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매수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쌍고라든가 이런 부분 항상 반복 얘기했잖아요. 그죠? 쌍고에서 매도 치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일당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뭐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은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자리를 놓친다고요. 그런 자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파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서 계속 진입 청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제가 공부하는 그런 맥점 자리가 올 때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그 지지와 저항 제가 했던 그 공부 자료들이 국내 선물만 해당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해선에서도 해외 선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같은 날 3월 21일 지난주죠, 그죠? 나스닥 매매 포인트예요. 나스닥도 똑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져요. 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캔들 파동 패턴, 그죠? 이 부분에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차트를 놓고 공부를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유형을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다 보면은 오늘 우리 이제 가족분 중에 골드 갖고 한 350만 원 정도 수익 나신 분이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이 오일에서 나왔던 파동을 오늘 골드에서 그죠? 보시고 매도 쳐서 35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 부분은 종목이 틀리더라도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에서 나왔던 파동이 나스닥에서 나오고 나스닥에 나왔던 게 항생이나 오일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다 보면은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부분이 파동과 패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캔들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패턴과 매도 패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익히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어제 이제 나스닥이란 말이에요, 나스닥. 어제 우리가 나스닥 매매했던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미장이 어제는 하락했잖아요, 그죠? 하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매도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나스닥이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빠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또 빠지겠지 해서 많은 개인들이 매도 쪽으로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트는 자체는 뭐예요? 고가놀이 하면서 상승으로 나왔다고요. 그 상승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파동을 이뤄요, 파동과 패턴을 만드는. 그래서 상승 파동을 이해하시고, 그죠? 거기서 캔들과 파동 정확하게 진입하는 부분은 제가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나오는 셈, 그죠? 매수는 셈, 매도는 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거기서 캔들, 그죠? 제가 얘기잖아요, 그죠? 도지, 꼬리, 그 다음에 세 가지 캔들을 놓고 뽑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 중요한 손절 부분, 그죠? 아침에 인사했던 손절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반복해 하시면 됩니다. 내일 우리 공개 방송 오셔갖고요, 지지장 필승 매매 기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본날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향에 계시는 지금 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한번 방송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고 일정 기간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 원리를 깨우쳐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혼자 하기에는 조금 외롭지만 같이 해본다면 힘이 더 나실 것 같은데 그 여정에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인 2440포인트를 돌파하면 17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올라가긴 어려운 상황이니 고점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65에서 68달러 박스권 움직임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관망 후에 대응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전략이 유리하지만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셨고요. 늘 강조하는 식사 자리인 쌍고점 3,050에서 3,042달러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